몸은 한 곳에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내면의 독백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가 몇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안에서 당신을 붙잡고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융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큰 감옥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폐쇄회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이 회로 안에서 살아갑니다. 생각을 자신으로, 감정을 운명으로 착각하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목소리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삶과 연결되는 대신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의 원인은 당신이 경험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진정으로 지치게 하는 것은 같은 순간들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똑같은 시나리오를 다른 결과로 다시 쓰려고 애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운명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은 사실 자동적인 반응일 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분석하고 통제하려 들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안심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현재 순간 고요함과 깊이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공백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대신 말하고 멈추는 대신 시나리오를 만들고 기다리는 대신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 마음의 방어 기제는 감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단계를 미리 계산하는 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통제하고 있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 이 억압, 끝없는 생각의 흐름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융이 지적한 한계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삶과 진정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마음속에 가두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것을 잠재울 수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언가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적절한 말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시작한 변화의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이 종종 정상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걱정하고 과거에 얽매여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속 소음은 마치 알아채지 못하는 배경, 소음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날들이 지나고 해들이 지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침묵을 낯설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끊임없는 생각의 상태가 점차 삶과 단절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막으로 변모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세계의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순간들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즐거운 대화 중에도 마음이 딴 데로 향하고 풍경 앞에 서 있을 때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고 순간을 즐겨야 할 때조차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순간을 해석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경험 자체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는 것이고 감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더 경계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 안의 목소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음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로 가져와 오래된 두려움을 오늘날의 현실로 만들고 경험해보지 못한 가능성을 확실한 결과처럼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재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시간표 위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생각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강함과 동의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게으르다고 여겨지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없는 내면의 독백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마음이 끊임없이 떠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혜가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마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끊임없이 떠들고 계획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만들어 이러한 위협을 억누르려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면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끊임없는 활동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경험하는 긴장, 불안, 내면의 혼란의 근원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남은 사건들의 메아리입니다.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덧붙이며 종종 당신을 그 이야기의 중심에 놓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눈길, 메시지, 침묵이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확장되며 현실과 분리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융은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침묵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멈추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두려운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역할도, 이야기도, 방어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침묵하면 억눌렸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무시했던 두려움이 느껴지고 미뤄왔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소음을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여기고 심지어 이것이 바로 나야라고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진단은 명확해집니다. 마음이 침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과 동일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되고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으로 변하며 두려움이 나타나면 온 존재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이 없고 자동적인 반응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순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마음이 침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 안에는 주목받기를 갈망하지만 끊임없이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 이 부분을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이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단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마음은 점차 사람의 내면 나침반을 왜곡합니다. 진정한 직관과 과거의 두려움이 메아리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외부 자극에 더욱 쉽게 노출됩니다. 사소한 비판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고 단순한 불확실성이 수면을 방해하며 하찮은 가능성이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무거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적 상태는 책임감, 성숙함 또는 강인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종 간과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심지어 편안한 상태에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음은 휴식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쉬는 것, 멈추는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조차 거의 금기시됩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낸 엄격한 질서 속에서 내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삶을 정상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바로 마음이 침묵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 미뤄진 갈등,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들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주의를 외부로 돌려 내면의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생각을 줄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근원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활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칼 융은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페르소나를 소개합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며 수용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태도, 강해 보이기 위해 선택한 역할, 사랑받거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쓴 가면의 총합입니다. 마음은 이 가면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페르소나가 흔들리면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또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마음은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문장을 반복하고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과거를 되짚어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미래를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여기에는 미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역할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할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마음은 현실을 왜곡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불편한 자각을 뒤로 밀어냅니다. 자신이 이것이 바로 나라고 부르는 자아에 동화될수록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감정은 모두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취약함은 약점으로, 불확실성은 위험으로,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소음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아는 침묵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방어 기제가 풀리며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끊임없이 말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옹호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진실을 보기보다는 자아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아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아는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역할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고통조차도 이 역할을 통해 걸러지고 자신의 욕구는 이 가면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 사이에는 침묵의 단절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경고했던 핵심입니다. 자신의 페르소나에 몰입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게 되고 마음은 이러한 단절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 하고 더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삶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역할을 연기할 때가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당황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이 당황은 사실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은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이때 마음이 하는 말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정체성이 되지 않고 감정은 솟아오르지만 지배하지 않으며 역할은 드러나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각의 순간이 바로 융의 개성화 과정으로 향하는 관문이며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마음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소나는 단순한 사회적 가면을 넘어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감정이 용납될 수 있는지를 조용히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지배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을 개인적인 실패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자아와 보호하려는 이미지 사이의 긴장에서 갈등이 비롯됩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은 끊임없이 설명을 만들어내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결국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이 악순환의 가장 교활한 측면은 바로 자신에게 강하다는 착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언뜻 보기에 확고한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함은 대개 경직성에 불과합니다. 유연성은 방어적인 태도로, 호기심은 판단으로, 소통은 거리감으로 대체됩니다. 마음은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활력을 희생하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제약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공허한 것입니다. 성공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느껴지며 고요한 순간은 평화 대신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곧바로 개입하여 새로운 목표, 새로운 관심사,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 알고, 왜 상처받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무시되는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억압하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것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노, 질투, 취약성, 두려움, 권력욕, 수치심, 무가치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림자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한 그림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겉보기에 의미 없는 신경쇠약, 끊임없이 반복되는 관계 문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 또는 같은 유형의 실망을 경험하는 것 모두 이러한 메커니즘의 흔적입니다. 사람은 항상 외부 세계를 탓합니다. 상대방을 무감각하고 무례하고 이해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투사가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러한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악순환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신이 도망치고자 하는 대상이 자신을 지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림자가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단순히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됩니다. 이 축적된 감정은 점차 내면의 압박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자극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응은 지나치게 과격하고 그 순간의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의식적인 삶을 지배한다. 자신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은 척하며 강한 척하려 애씁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를 경직시키고 개인을 고립시키며 내면의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억누르고 슬픔은 억압하고 분노는 부정합니다.
삶은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피상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려면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고 이 마주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용기를 보이는 대신 마음속 소음에 숨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어두운 내면과의 접촉을 피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바깥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신 내면의 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융의 접근 방식에서 해결책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면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을 멈추면 그림자는 파괴적인 힘을 잃고 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할 수 있게 되면 타인의 어둠에 직면했을 때 더욱 차분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이며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줄어들고 선택은 더욱 명확해지며 내면의 온전함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다음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도피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룰 뿐입니다. 무시된 그림자는 더욱 간접적이고 가혹하며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이 마치 거울처럼 당신을 비추었다면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댓글에 나는 그림자와 맞서기로 선택한다 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대면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림자와의 접촉이 어떻게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논의하겠습니다. 마음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마음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각은 개성화 과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마음을 적으로 인식하고 생각을 없애려 애쓰며 침묵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갈등을 낳고 이 갈등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갈등을 멈추고 관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쫓아내려 하기보다는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 지금 생각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동일시하는 대신 생각을 관찰하는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의 바깥으로 나가는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생각은 정체성을 부여받을 때 강해지고 관찰될 수 있을 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융이 제시한 수행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즉, 반응을 미루고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멈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흔들리고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이완을 통해 삶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 밖으로 나가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해석에 앞섭니다. 해석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되돌아옵니다. 덜 지치고 같은 사건에 덜 예민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메시지, 스쳐 지나가는 시선, 불확실성이 더 이상 하루 종일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모든 생각에 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모든 요청에 즉시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접근 불가능함이 아니라 내면의 주권입니다. 마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무엇에 예라고 하고 무엇에 아니라고 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단계는 그림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생각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내면의 어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소음에 대한 의존도도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이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여정이 시작되면 삶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음은 여전히 생각하지만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휩쓸리지 않으며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삶,
그 자체 안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지속적인 정체성으로 변모하는지, 반응적인 자아에서 선택하는 자아로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삶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마음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언어와 행동을 단순화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덜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며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줄입니다. 이러한 이완은 겉으로는 고요함으로 나타나지만 내면에서는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모든 공허함을 채우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직관이 다시 살아나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 인식 또한 변화합니다. 조급함은 줄어들고 지연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응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다림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신호에 쫓기지 않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피로를 일찍 알아차리고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며 관계의 불균형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은 스스로를 소진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의 밖을 내다보는 것은 죄책감과의 관계 또한 변화시킵니다. 이완했을 때 느끼는 불완전함과 멈춰섰을 때 느끼는 뒤처짐이 점차 사라집니다. 개인은 생산성을 단순히 움직임으로만 측정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 또한 생산적일 수 있고 휴식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면의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감소는 개인이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삶과 더욱 조화로운 리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단계가 결합되면 마음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됩니다. 개인은 더 이상 모든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이 오고 가는 동안 중심 관찰 지점이 형성됩니다. 이 지점은 마치 폭풍우 속의 고요한 공간과 같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 고요한 공간이 어떻게 지속적인 정체성으로 변모하는지, 즉 선택하는 자아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삶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지점은 개성화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조용한 문턱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 이면에 있는 중심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감정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자극이 하루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말하지만 지배하지 않고 감정은 여전히 솟아오르지만 결정짓지 않습니다. 자신과 삶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기는데 이 거리는 분리가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이 명료함 덕분에 사람은 사건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와 혼동하지 않으며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현실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밖의 이 새로운 위치는 도피가 아닌 접촉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삶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융이 자주 강조했듯이 성숙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며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강인함은 겉으로 보기에 침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적고 설명이 적고 반응이 적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질서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놓아줘야 할 것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극적인 기복은 줄어들고 기대는 단순해지며 선택은 더욱 의식적이 됩니다. 마음의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의 근원을 알기에 그 욕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폭발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사람이 생각 속에 갇혀 살면 삶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각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삶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결정이며 이 결정은 매일 새롭게 내려집니다. 마음의 밖을 내다보는 이 새로운 자세는 삶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급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간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건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외부 세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확장합니다. 확장된 내면 공간은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의무는 줄여줍니다. 삶은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의 가장 두드러진 징후는 자신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은 가혹함을 잃고 자신을 벌하려는 경향은 줄어들며 실수는 배움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일관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작은 약속을 지키고 경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개인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조화에 자신의 신뢰성을 구축합니다. 마음 밖에서 시작되는 삶은 또한 관계를 더욱 진실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낮추거나 이해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소통은 깊어집니다. 만남은 단순해지고 이별은 명확해지며 선택은 더욱 정직해집니다. 이 정직함은 극적인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함께 삶을 걸어갈지 더 적은 소음으로 결정합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제자리에 있고 삶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안내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안내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멈추고 기다리고 듣고 선택하는 것. 마음 밖에서 시작되는 이 삶은 거창한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와 충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충실함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